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한 아세안 회담 참석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23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국가별 쿼터가 꼭 폐지될 것이라고 마이클 리 연방 상원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단체 지원을 늘리고 NYC 케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9번째 회담을 가졌었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과 회담이 열리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다며 실무 협상 진전의 전제로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업적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과 두 차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북한이 상당히 오랫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은 데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갖고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설정해 평화가 구축되는 대로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뢰 제거 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비무장지대가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2주, 3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연내에 3차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전례에 비춰 김 위원장이 5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방중할 경우 방문 지역은 북경 지역이나 동북 삼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되고 있죠. 40개가 넘는 레스토랑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하고 색다른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에서는 한식, 일식, 양식까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요리를 특징으로 하는 식당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4번째로 열린 행사를 기념하여 9월 24일인 오늘 더 모던에 위치한 베타나스 레스토랑에서 데이비드 버크를 포함 유명 요리사들과의 시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생긴 수익금은 포트리 공립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지원됩니다. 돈가스라는 음식이 사실 이런 미국 분들한테는 느끼하고 막 이런 거라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음식이 아닌데 와서 잡숴보니까 전부 가실 때는 엄지척을 하고 가셔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오래 뜨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 웹사이트에서는 할인 쿠폰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을 없애는 고급 인력 이민자 공정대우 법안이 이번 주 내로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마이클 리 연방 상원 의원이 오는 27일까지 해당 법안을 연방 상원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에 관해 신중식 변호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민법상에 각 나라별로 전체 영주권 숫자의 7%라는
나라별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나라별 영주권 제한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7% 최고 숫자가 없어지고 수억 인구 중에서 이민 신청을 하는 나라들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숫자에서 밀리게 돼서 한국 사람들 차례가 취업 이민에서 현재의 1년 정도 걸리고 있는 그 기간이 적어도 7, 8년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H1B 비자로 수십만 명이 현재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시도하고 있는 그 인도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수십억 인구,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려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수십만 명 신청하는 반면에 우리같이 한국 또는 일반적인 200여 나라에서는 그저 1년에 한 10,000명 정도씩 신청하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다 차지하게 돼서 한국 사람한테는 현재 1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7, 8년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큰 손해가 되는 법안입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단체 지원을 늘리고 NYC 케어도 확대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커뮤니티 단체의 지원을 늘려 이민자들이 새 규정 시행에도 여전히 푸드스탬프, 메디케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뉴욕 거주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NYC 케어도 뉴욕시 전역 59개 선거구에 확장시켜 신분의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정안도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건물주가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협박하다 처벌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2일 세입자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알고 협박한 건물주 다이애나 리시우스에게 시 정부에 대해 $5,000의 벌금을 낼 것과 5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2,000를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한 그린라이트법이 제정된 이후 위헌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시민의 50%가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그린라이트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앨리스 스테패닉 의원과 크리스 콜린스 의원 등 6명의 연방 하원 의원은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부분의 뉴욕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솔한 법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주내 유권자 투표 사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또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에 개인보호 강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뉴욕주 차량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연방 이민법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이트법은 뉴욕주를 오히려 안전하게 하고 경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소송이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 진행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연방항공국이 월요일에 뉴욕과 뉴저지 공항에 $5,58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은 활주로 및 유도로 개선을 포함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일 것으로 보이며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 보조금이 공항 운영이 보다 안전하고 공항 지연이 적으며 가족과 개인이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항은 라구아디아, JFK, 뉴악, 테테르보로, 뉴욕 스튜어드 인터내셔널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6시경 무고한 여성 행인 2명이 브루클린 이스트 21번가와 다트머스 애비뉴의 교차점에서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그들이 찾고 있는 용의자의 감시 영상을 공개하며 17세에서 21세 정도로 되어 보이는 검고 짧은 머리의 흑인 남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옷에 딸을 안고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욕시경은 23일 오전 8시쯤 45세 남성이 전철에 몸을 던져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안고 있던 딸은 중상을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지하철에서 강간과 살인을 비롯한 4대 범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 사건은 309건에서 327건으로 중범죄 역시 229건에서 23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교통본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월요일 잉그로드 클리프 수도가 터져 루트9 웨스트를 폐쇄했습니다. 파열은 오후 3시경 팰리세이즈 애비뉴에서 첫 번째로 신고가 되었고 현재 양차선 모두 폐쇄된 상황입니다. 미주 한국어재단과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 뉴욕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훈민정음 반포 573돌 한글날 기념 행사가 다음 달 9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세탁협회가 지난 21일 뉴저지주 아이슬린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2019년 제2차 보일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는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뉴저지주가 학생운동 선수들의 오피오이드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겨울에 뉴저지주에서는 학생운동 선수와 학부모가 같이 볼 수 있는 비디오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뉴욕 한미 산학회의 여름학교 운영을 맡고 계신 원종일 선생님 모시고 산학회 활동과 또 청소년의 여름 캠프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뉴욕 한미 산학회 그 어떤 모임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뉴욕 한미 산학회는요. 2007년 뉴욕 뉴저지 일대의 산악인들이 모여서 만든 산학회입니다. 현재 4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고요. 매주 일요일 날 모여서 해리만, 델라웨어 워러갭, 캐치킬 등을 산행을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산제를 기점으로 1년 내내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산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의 구성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한국에서의 전문적인 산악 활동을 하신 분과 미국에서 여가와 건강 활동으로 산행을 하는 회원들이 어우러져 모든 회원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열린 산악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환영합니다. 활동을 아주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산악회는 해외에도 이제 또 나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등정도 추진하고 하시는데 뉴욕 한미 산악회의 특별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저희는 그 정기적인 주말 산행 예외 열린 시산제, 국내 원정 산행, 해외 고산 등반 및 트레킹, 여름 학교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랑할 만한 해외 산행으로는 2019년 7월 알프스 마테오른 암벽 도전이 있었고요. 2018년 1월 미대륙 최고봉인 아콘카과를 등정했습니다. 높이는 6,962m죠. 또 2015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 중에 하나로 꼽히는 페루의 알파마요 설벽을 미주 동포 최초로 등정하였습니다. 또 이때 일반 대원팀은 5,350m 높이의 디아블로 무도 등정과 아름답고 외따로 떨어진 와이워시 150km 트레킹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2014년 또 페루의 산타크루즈 트레킹과 마운트 피스코 5,900m 정도 되는 봉우리를 등정하였고 이때 또 전문 산악팀은 6,354m 높이의 초키칼피 봉우리를 한인 최초로 오르는 성취를 이뤘습니다. 네, 한미 산악회가 상당한 기록을 또 많이 세웠군요. 그런데 이제 그 해외 원정을 못 따라가는 분들은 또 국내 산행이라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산행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저희가 국내 산행에서 아주 인상적인 건요. 2017년 6월달 시애틀 산악회, 또 LA의 남가주 산악회와 합동으로 시애틀의 워싱턴 스테이트의 마운트 레이니어를 등반한 산행입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마운트 레이니어는 히말라야나 마운트 디날리의 그 훈련 코스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산악회는 13명의 대원이 정상에 올랐고 특히 당시 10살의 조현희 군 등정은 한인 최여저 등반 기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물론
저희 산악회는 동계의 아드론덱이나 마운트 워싱턴으로 유명한 화이트 마운틴 등 극한에 도전하는 상행도 하지만 자연을 즐기고 여유롭게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교의 산도 오르고요. 캠핑 등 자연과 하나 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년 하이킹 스케줄은 다음 카페 뉴욕 한미 산악회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리 가서 관심 있는 산이 어딘가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네. 예.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레이니어 네. 산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아, 예? 네. 오, 그리고 마운틴 대단하시네요. 후드도 있잖아요, 거기. 예, 건너편에 한번 있습니다.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고는 많이 못 올라갔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산악회 활동에서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학부형들에게 좀 관심이 있는 여름 캠프 예.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아, 소개해 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주최하는 여름 캠프는 2007년 산악회 설립 때부터 매년 계속하여서 올해 13번째로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캐치킬 마운틴 케네스 윌슨 캠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참가 대상은 동포 여러분의 12살 이상 자녀로 나이,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캠프의 목적은 한참 몸과 마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시기인 청소년일 때 자연을 접하고 평소 쉽게 겪어보지 못하는 암벽, 하이킹, 야영 등 특별한 활동을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고 어울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순수 비영리적인 캠프로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활동이 굉장히 그 학부형들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내용이군요. 오늘 이렇게 참 나와주셔서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은 한미산악회 원종일 여름 캠프를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 모시고 유익한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